안녕하세요. 캔버라 GP 닥터킴입니다. 봄을 맞아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오늘은 헤이 피버,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헤이 피버, 알레르직 라이나이티스, 알레르기성 비염. 이 질환은 우리 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운 눈,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트리거들은 먼지 알레르기, 곰팡이균, 풀, 그리고 꽃가루, 동물들의 털 등등이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검사는 대체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계실 경우 자기가 어떤 트리거에 반응을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한다던가 고양이를 만졌을 때 재채기를 시작하고 눈이 간지러워질 경우 그것은 그분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고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 증상도 문제지만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만성 비염, 축농증 등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만성 비염 같은 경우는 후각이 감퇴가 되고 그리고 코로 숨쉬는 게 불편하면서 입으로 많이 숨을 쉬게 되고 수면 방해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경우 후비루 때문에 목이 항상 불편하다거나 가래가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염 때문에 귀도 먹먹한 느낌이 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지러움증까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성 비염일 경우 감기가 걸렸을 경우 바로 축농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항생제가 필요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만성 비염, 축농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 자기 스스로 매니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티히스타민, 항히스타민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초기 증상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약국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어린아이들부터 먹일 수가 있고 간지럼증, 두드러기, 재채기 등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텔파스, 클라라타임, 그리고 저텍, 지르텍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 약들은 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입과 코를 좀 건조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라마인, 페너겐 같은 약들은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드시면 굉장히 졸립니다. 하지만 밤에 좀 많이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났다던가 재채기가 심하신 분들, 좀 수면에 방해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은 약사한테 물어야 됩니다. 이 약들은 장기적으로 복용하셔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들과 먹어도 대부분 안전합니다. 클라라타임, 텔파스트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는 카테고리 B라고 하여서 권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폴라라마인이 더 안전하다고 해서 임신 중에 많이 비염이 심하시면 폴라라마인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중에도 클라라타임, 텔파스트 안전합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 드릴 약들은 디컨제스턴트라는 약들인데요. 이 약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약들의 효과는 직방입니다. 코가 확 뚫리는 느낌이 나면서 즉석으로 금방 증상이 완화됨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시는데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3일에서 5일 이상 쓰시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분들 자체가 이 혈관들을 수축시키면서 코의 부음을 확 줄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약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실 경우에는 이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약을 쓰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고 나중에는 약을 써더라도 효과를 못 보고 수술로도 어떻게 치료할 방도가 없는 저희 호주에서 말하는 rebounding congestion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 문제는 치료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약들이 이용할 때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급할 때 쓰시면 좋으십니다.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코가 많이 막혀 있을 경우 한 2-3일 정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코가 막혔을 경우, 아니면 자기가 발표라든가 일을 가야 됐을 때 코가 너무 막히셨을 경우 2-3일 정도 쓰시면 좋으시나 절대 장기적으로 쓰시면 안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약은
코티코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스테로이드성 코 스프레이입니다. 그 비염의 기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점막이나 이런 곳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점막이 부어오르고 콧물을 유도하고 그리고 간지러움증을 유발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성을 쓰심으로써 염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상이 지속되고 코막힘 증상이 지속될 경우 스테로이드성 코스프레이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추천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비인후과를 가면은 네소넥스나 아바미스를 추천하는데요. 이게 다 스테로이드성 코스프레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프레이들은 효과를 보시려면은 좀 장기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염증을 줄이고 붓기를 가라앉기 위해선 2주에서 4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쓰셔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쓰셨을 경우에 코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그 말에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천식이든 우리가 피부의 아토피성이든 다 스테로이드성을 씁니다. 굉장히 적은 소량이 코에 들어가는 거라 몸의 신체에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제품은 안티히스타민, 항히스타민 코스프레들입니다. 아젤라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브랜드 이름으로는 Ease Azeb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안티히스타민이 들어있는 코스프레이입니다. 재채기, 눈가림 중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코스프레이 이름이 라이타리스 다이미스타입니다. 이 두 가지 코스프레이는 그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이 약들은 스테로이드성 코스프레이와 이 안티히스타민 코스프레이를 같이 섞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성으로 염증을 줄여주고 코막힘, 그 후비르 같은 증상을 줄여주고 이 안티히스타민으로서 그 재채기, 눈가려움증, 콧물 같은 증상을 많이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증상뿐만이 아니라 비염의 치료가 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의들과 GP들이 선호하는 약입니다. 가격은 한 40에서 50달러 하는데요. 이 코스프레 두 개를 따로 샀을 경우에는 그 정도 가격이 들기 때문에 가격상으로 비싼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제품들은 셀라인, 식염수 코스프레들 종류들입니다. 식염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리고 코가 막혔을 때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해도 괜찮고요. 하지만 스테로이드나 안티히스타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치료를 한다던가 간지러움이나 눈 가려움에 그렇게 효과는 보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제품은 이 노즈 오일 그리고 바셀린 그 오인먼트 종류들입니다. 만성 비염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많이 겪었던 분들은 아십니다. 코가 얼마나 건조해지고 가렵고 허는지. 그래서 노즈 오일 이런 걸 씀으로써 코의 건조함을 치료하고 그리고 아픔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노즈 오일 같은 경우는 참기름을 베이스로 하고요. 그리고 코가 많이 바깥에 많이 헐었다 하실 경우에는 이 포포 오인먼트나 바셀린 같은 걸 쓰셔도 됩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포포를 너무 코에 많이 바를 경우 코로 숨을 못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사이너스 린스, 코 세척 제품들입니다. 이 병에다가 소금을 조금 섞어서 코를 직접 세척을 하는 건데요. 코 막힘과 분비물들이 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한쪽 코로 물을 넣어서 다른 쪽 코로 나와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맛이 없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만 잘 알면은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눈이 많이 가려울 경우 안약도 있습니다. 소디움 크로모글리케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약을 씀으로써 어느 정도 눈 간지러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티히스타민 코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눈 가려움증도 많이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많이 안약을 넣으실 때 많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코스프레이를 쓰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쿨팩, 아이스팩 같은 것을 눈에 갖다 댐으로써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국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어느 정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캔버라에 와서부터 알레르기성 만성 비염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재채기 때문에 주저앉고 울고불고 했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어서 그 정도로 심하진 않습니다. 저는 초기 증상이 시작되면은 먼저 라이타리스, 네조넥스 같은 제품을 먼저 사용합니다. 약간의 눈 간지러움, 재채기, 콧물, 이제 코막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눈이 조금 더 간지럽고 목도 간지럽고 불편할 경우 안티히스타민을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가 막히고 후비루가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은 이제 사이너스 린스까지 같이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기존의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이런 약들을 다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만성 비염 증상이 심하실 경우 GP를 보십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다이미스타, 라이타리스 같은 처방전을 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좀 심할 경우에는 그 먹는 스테로이드성 약이 필요하고 항생제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시는 이유는 대부분 심한 비염이나 축농증 때문에 오십니다. 감기로 인해서 얼굴이 많이 아프고 열이 오르고 귀도 아프고 가래도 많이 끼고 콧물도 많이 나고 냄새도 나고 이럴 경우는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전문의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오셔야 합니다. 만일 알레르기성 비염이 너무 심해서 이 약으로도 그 컨트롤이 안 되고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은 정밀 검사, 알레르기 검사가 필요하고 그 desensitization immunotherapy라는 치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이 폴른, 그 꽃가루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티히스타민 자체가 이제 소용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문의를 보고 정확한 이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고 그 알레르기를 위해서 2, 3년에 걸쳐서 장기간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 시스템을 키우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요. 이 치료 같은 경우는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만성비염 그리고 축농증이 너무 심하여서 항생제, 스테로이드성 약을 써도 이제 효과가 많이 없을 경우 아니면 너무 자주 비염이 오실 경우에는 이 수술이 필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이어노 스로 스페셜리스트한테 이제 리퍼럴을 합니다. 수술이라는 게 완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기본적인 질환은 그 완치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이라는 게 완치는 아니고 수술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약들을 사용함으로써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봄이 와서 이렇게 헤이 피버,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